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세기의 대결을 펼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.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이 대국 이후에 인공지능은 정말 빠르게 우리 사회로 들어왔습니다. 오늘 시간 속으로에서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재진 교수와 함께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인공지능 참 많이 듣는 단어인데요. 인공지능을 설명하자면 좀 간단하게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?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람이 지능을 모방하는 거죠. 사람이 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갖다가 컴퓨터가 대신하는 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, 사람의 지능 자체를 갖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. 예.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학습, 추론, 문제 해결, 뭐 언어 이해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예, 요즘에 뭐 ICT 비서 프로그램, 뭐 기계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 물건에나 뭐 인공지능이다라고 붙이지 않잖아요. 그 그렇죠.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한 조건은 없고,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 컴퓨터 공학자 옛날 그 알란 튜링이라는 분이 그 정한 튜링 테스트가 있는데, 그거는 컴퓨터를 숨겨놓고 또 사람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심사하는 사람이 이 둘하고 대화를 해서 컴퓨터하고 사람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그러는데, 아까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 자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듯이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꼭 뭐 인공지능이라고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. 여러 가지가 많은 그 학습, 뭐 추론, 여러 가지 능력을 다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, 예를 들어서 객체 인식을 한다 그랬을 때 그걸 대화로 이걸 통과했다 안 했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사진 같은 걸 보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. 그렇죠. 예.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얼마나 뭐 가까이 다가오겠어 이랬는데, 지난해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이후에 정말 급속도로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. 근데 꽤 좀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. 인공지능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건가요?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 다가온 거는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. 예. 그러니까 1940년대부터 뭐 딥러닝 연구가 계속돼 왔는데, 그게 인간의 뇌의 그 작동 원리를 밝히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했는데,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. 근데 원래 제 학부 전공이 물리학이었는데 30년 전에 제가 졸업할 시기에도 물리학 하시는 분들도 이 딥러닝 연구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름 하에서. 그래서 지금의 딥러닝이라는 이름은 2006년경부터 사용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, 뇌의 작동 원리를 밝히기보다는 이때부터 이제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응용을 하기 시작했고,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잘 다가오는 거죠. 예. 여기서 이제 전문 용어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. 머신러닝, 그리고 뭐 딥러닝, 인공신경망 이런 게 있는데,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아까 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는 걸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, 예. 그 중에 한 분야가 이제 그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,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프로그래밍 하는 거 없이 컴퓨터가 자율적으로 그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, 이 알파고 같은 것도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현재 존재하는 어떤 바둑 기보를 갖다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수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, 이걸 활용해서 실제로 바둑을 둘 때 이제 그 수를 갖다가 두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 머신러닝의 한 분야가 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딥러닝이라는 건 이런 머신러닝의 심층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는 그런 분야인데, 여기서 이제 신경망 모델이라 그러는 게 사람의 뇌처럼 여러 개의 뉴런, 그러니까 신경세포라고 할 수가 있죠. 이런 것들 연결한 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 컴퓨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또 심층이라는 거, 심층 신경망 모델, 딥러닝 할 때 딥하고 같은 의미인데,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이런 뉴런층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딥러닝 자체가 이제 실생활에 응용이 잘 안 됐었는데, 그 잘 되는 이유가 지금은, 그러니까 인터넷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졌고, 그러면 예. 학습을 갖다 우리가 잘 시킬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몇 년씩 걸리던 그 계산을 갖다가 컴퓨터 시스템이 발전을 해서 뭐 일주일 안에 계산을 할 수가
있게 됐죠. 그래서 우리 생활에 더 잘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예, 머신러닝의 한 분야가 딥러닝인데 딥러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A라는 것을 배웠으면은 A라는 것을 기억에 두고서 B라는 것을 이렇게 공부할 때 A라는 것과 같이 융합해서 이렇게 학습을 스스로 이어나가는 뭐 이런 것으로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이해할 수가 있겠죠. 쉽게 그러면은 얘기해서. 이런 건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. 예. 근데 뭐 추상적인 그림 그린다든지 뭐 작곡, 소설 쓰기 이런 것도 이런 것의 러닝 기법으로 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린 그림을 갖다가 굉장히 예. 많이 이렇게 보여주면 음,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. 예, 그 인공신경망 자체가 일종의 패턴을 만드는 그렇죠. 거군요. 패턴을 갖다 모델을 만드는 아하. 거죠. 그래서 그 안 봤던 그런 패턴도 이렇게 뱉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. 그렇군요. 스스로 학습한다는 게 참 신기하고 이게 신기하죠. 참 예, 특징인 예, 것 같아요. 예, 예.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가 뭐 여러 분야에서 자율주행타는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평가한다면 인공지능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사진 내에 어떤 물체, 객체를 갖다가 인식하는 거나 아니면 자연어 처리하고 뭐 번역하는 거 그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역 앱 같은 걸 우리가 외국 출장 갔을 때 식당 같은 데서 잘 사용을 네. 할 수가 있고 저도 뭐 사용해 본 경험이 있고요. 그다음에 뭐 IBM 왓슨 같은 경우는 저 질병 진단에 이미 뭐 프랙티컬하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알파고는 바둑에서 사람을 이겼죠.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원리를 갖다가 아직 근본 원리, 딥러닝 근본 원리를 아직 이해를 잘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이 원리 자체를 잘 이해를 하면 응용하는 것도 굉장히 쉽겠죠. 근데 지금은 응용하는 것만 잘 되고 있는 수준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 내에 어떤 물체를 인식할 때 그 사진의 해상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인공 그 뉴런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아하. 관계를 아직 밝혀내고 있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. 예.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차가 렌즈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인식해서 그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그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 그런 것에 이제 중심 기술이 딥러닝 뭐 이런 게 그렇죠. 되겠네요.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하고 나중에는 뭐 인공지능이 성격까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면서 나중에는 위협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데 예.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사람을 보조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 네. 사람은 힘들고 재미없는 일은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아하. 재미있는 일만 할 수도 있겠죠. 그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게 생각이 예.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라는 게 사람한테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그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명히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기제를 만들어낼 겁니다. 아하. 사회적 협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. 그래서 그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그게 미국의 실생활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게 실생활이라 그러면 미국은 사람이 살 때가 못 되죠. 근데 그리고 1968년에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2001년도에 거기 나온 영화에 나온 어떤 일들이 다 현실이 되었나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. 지금도 그게 현실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.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. 예. 낙관적으로. 네, 알겠습니다.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재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예.